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실 생각이 있으면은 더 빨리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지. 무슨 마지막에 한 달 남기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한 달 만에 정치적 활동하신 분을 대통령 만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자고도 8.6% 나와서 진영에서 2등을 한 조사를 보게 되면 호남에서는 2.7%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중도층이 먼저 반응한 것은 아니에요. 한덕수 대선 출마론도 일장춘몽으로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분이 50년을 관료를 했어요. 갑자기 주변에서 띄우고 여론조사 수치 나온다 그래서 못한다. 주변에서 바람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분이 바람이 들어간 건 맞는데 결국에 못한다. 김건희 여사나 한덕수 부인께서도 상당한 경지의 무속, 아울러서 정치적 욕망들이 강한 사람들. 저는 오히려 김건희 어머니가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다 할 정도. 김건희 여사 뺨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무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탁월하죠. 지난주에 만났어요. 지난주에 왜 만났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사주고 온 거 아니냐. 만난 이후에 한덕수 대망론이 떴다고 한다면 그렇죠. 공교롭다. 출마를 할 거면 출마를 선언하고 안 할 거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혹 부인이 김건희와 협의해 주술로 받아놓은 날짜까지 침묵하기로 한 겁니까? 한대행은 더 이상 헛된 대권 노름으로 나라를 혼란케 해서는.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한덕수의 난,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재 알박기 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무단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일체의 임명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권한대행의 한계를 넘어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강탈해 행사한 한 대행의 위헌 월권의 철퇴가 내려진 셈입니다. 아주 잘한 일이에요. 또 한 번 우리 민주주의가 국민이 승리했다. 어제 진짜 앓던 이를 빼버린 그런 아주 통쾌한 어젯밤이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한 대행의 무도하고 무책임한 행보로 인해 가중됐던 여러 혼란도 차츰 가닥을 잡아갈 걸로 보입니다.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과 임명 권한은 6월 3일 뽑히는 새 대통령이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가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지명 행위를 일단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입니다. 한 대행 쪽은 여전히 본안에선 위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데 비춰보면 본안 심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관측이 많습니다. 본안으로 가도 한 대행한테는 이런 권한 없다라고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거죠.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건 거의 없었거든요. 이 본안 결정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전망입니다. 50일도 안 남은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전반의 평가입니다. 그 본안에 대한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경우 대통령 목 재판관 임명권은 당연히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새 대통령은 한 대행의 지명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도둑질한 한 대행과 달리 완전히 합헌적인 권한 행사입니다. 그건 이제 한덕수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이기 때문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으로서 지명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시켜버리는 네네.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거죠. 차기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건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애초 한 대행이 왜 주제넘게 헌재 알박기에 나선 건지 의문이 컸죠. 가장 주된 노림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대비해 헌재 구도를 미리 보수 우위로 바꾸려 한 것이다 관측이 많습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헌재를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였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통한 구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각에는 헌법 84조 해석 관련해갖고 수사 기소가 아니니까 재판은 진행시켜갖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진행되는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당연히 쟁점이 될 텐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면 거기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재판관들을 박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헌법 84조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해갖고서 진행되는 재판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걸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요.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불소추 특권은 수사 기소에만 해당될 뿐 당선 이전에 받던 재판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 주장합니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조항이지 임기 이전의 범죄까지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취지상 재판도 중단된다는 게 다수 설이지만 막무가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자마자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해 무조건 헌재로 달려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이 재판에도 해당되는지 판단해달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 들 겁니다. 한대행은 바로 이때를 대비해 미리 헌재를 보수 우위로 만들어 두고자 이완규, 함상훈을 임명하려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헌재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고 이들이 그대로 임명되게 됐다면 헌재 구성은 보수 5대, 중도 진보 4로 바뀌게 될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인 5명만 동의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2명의 합세로 보수화된 헌재가 소수설의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의 재판 결과에 새 정부의 운명이 좌우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내내 재판에 불려 다니거나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물러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한대행의 알박기 지명이 윤석열 국민의힘과 짜고 친 사실상의 쿠데타 시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본 그 쿠데타인데 네.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과 한대행, 국민의힘 주류에겐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한덕수의 난을 저지한 셈이 됐으니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창 군부를 떼던 한덕수 대선 출마론도 일장춘몽으로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여전히 한대행은 욕심을 비우지 못한 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간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헌행각에 제동이 걸린 그의 정치적 유용성은 보수 세력 안에서도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전체 여론은 이미 부정적입니다. 17일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 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3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선 73%대 20%로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에선 한대행이 호남 출신이고 통상 전문가에다 오랜 공직 경륜이 있어 호남 민심은 물론 중도층에도 어필할 수 있다. 대망론을 부풀렸죠. 하지만 실제 여론 호응은 그닥 대단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고향이 이제 호남이니까 전주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반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게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자고도 8.6% 나와서 보수 진영에서 2등을 한 조사를 보게 되면 호남에서는 2.7%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중도층이 먼저 반응한 것은 아니에요. 중도층은 원래 선반응하는 층은 아니긴 한데 아까 그 조사에서 보면 5.6%를 중도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평균보다 낫네. 보수층에서도 출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똑같이 46%로 팽팽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압도적으로 그의 대선 출마를 반기지는 않는 겁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대행이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보수진영 후보 적합도에서 가장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과연 한때 김문수 후보처럼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그 8일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대행이 한 2%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다음 주는 2자리 올라갈 거다. 그런데 8.8%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48.8% 거의 지금 50% 내외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족탈불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을 무리해서 윤건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것, 윤건희가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 이런 걸로 봐서 저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한대행은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같은 7%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본 전국 지표조사는 14일에서 16일 진행된 조사여서 한대행의 헌재 알박기 시도가 16일 저녁 무산된 상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까지 온전히 반영되면 한대행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뜨뜻미지근한 상황에선 한대행이 결국 50여 년 관료 생활로 굳어진 수동성과 보신주의를 넘지 못하고 자신의 출마를 접을 것이다. 관측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건곤일척의 그런 어떤 권력 의지와 승부욕을 가지고 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정치인데 이분이 50년을 관료를 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면모를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주변에서 띄우고 여론조사 수치 나온다 그래서 못한다. 지금 저울질하는 거 맞고 간 보는 거 맞고 주변에서 바람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분이 바람이 들어간 건 맞는데 결국에 못한다. 평생 이제 길들여진 삶을 살아온 거죠. 누가 만들어진 길, 또 꽃가마 태우고 꽃길만 걸어왔던 분인데 대선판이라고 하는 것은 투우회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한대행은 왜 감당하지도 못할 분수에도 안 맞는
대권 노름을 이어가는 걸까요? 주변의 부추김과 기존 보수 진영 후보군을 웃도는 지지율 등에 취해 정치권을 떠도는 풍토병이죠. 이른바 난가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먼저 꼽힙니다. 한덕수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관세 협상에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 통화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인 노역의 대통령병 중증입니다. 특히 친윤계가 한대행 출마를 적극 요청하고 있죠. 이들도 한대행이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대행 출마에 매달리는 것은 정치 경험이 없는 한대행을 간판으로 내세운 뒤 자신들이 계속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이런 풀이가 파다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차선책으로 보험용 기획 출마를 시켜놓은 거지요. 결국에는 당권은 절대 한동훈한테 주지 않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죠. 이 카드로 민주당을 이기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당권만은 절대 한동훈한테 못 넘기겠다. 저는 그 의지가 보여요. 한대행 자신도 계속 출마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야당 견제에 유리하고 구여권에 대해서도 말빨이 먹힌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또 대선 후보가 되면 나중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내란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피할 여지가 커진다. 셈법도 한 구석에는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물론 끝까지 그렇게 끌고 갈 대담함은 없어 보입니다만 사람 마음속에선 온갖 생각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법이죠. 하지만 어느 쪽이 됐든 과도기 국정관리에 전념해야 할 권한대행에 책무를 져버리고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출마를 저울질하는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일각에선 친윤계의 한덕수 차출론 배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건희 씨는 한대행 부인과 무속을 고리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주장이 제기된 바 있죠. 김건희 여사나 한덕수 부인께서도 상당한 경지의 무속 아울러서 정치적 욕망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히려 김건희 어머니가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다 할 정도로 평가를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 뺨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무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탁월하죠. 예. 한덕수 차출론이 뜨기 직전 김건희 씨와 한대행 부인이 양평에서 만났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파면되기 전후 아니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만났다니까? 어머. 지난주에 만났어요. 지난주에. 예. 왜 만났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가 사주 본 거 아니냐. 만난 이후에 한덕수 대망론이 떴다고 한다면 그렇죠. 공교롭다. 공교롭게. 예. 이런 주장에 대해 한대행 쪽에선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출마를 위한 어떤 맞아요. 여러 가지의 맞아요. 리스크를 좀 차단하려는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형적인 입틀막이에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의혹을 자초한 건 한대행 자신입니다. 중립적인 대선 관리 등 본분을 저버린 채 출마를 저울질하는 비정상적인 행태 때문입니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싫다면 지금 당장 불출마를 선언하고 월권 지명을 철회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간보기 줄타기를 이어가는 한 의혹과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마를 할 거면 출마를 선언하고 안 할 거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혹 부인이 김건희와 협의해 주술로 받아놓은 날짜까지는 침묵하기로 한 겁니까? 한대행은 더 이상 헛된 대권 노름으로 나라를 혼란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지금 권한대행 자리에 있는 건 대선까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전략적 인내와 양보의 결과일 뿐입니다. 결코 자신이 잘나서나 국민이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출마의 선을 긋고 국정관리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